예, 셀리버리의 조대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인데요. 이제 기술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후보 물질을 만들었는지 말씀드려야 되고 사실 그거보다는 이 기술과 이 후보 물질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 회사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얼마나 벌었냐, 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가 2000년도에 만든 슬라이드예요. 어디서 뺏긴 거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을 개발하는 방향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 또는 뭐 제약사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네 기술, 자기네 후보 물질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거는 이제 근데 평가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걸 사주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돼. 자기가 아무리 우리 게 좋다 그래도 사주는 사람 한국에 없습니다. 바이오는 한국에 없어요. 바이오는 대개 글로벌 빅파머 의사들한테 설득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려주고 그 약을 공급해줄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가 있는 그 이름하여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들이 평가를 해주고 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때 특히 바이오 제약사를 평가할 때 그런 평가자들 글로벌 제약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돈을 주고 그냥 보는 건 의미 없어요.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후보물질 또는 그 회사의 기술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약을 개발하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거, 그러니까 작은 물질, 한약, 뭐 타이레놀 같이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스몰 몰레큘들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작으니까 조직으로 퍼질 수도 있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사를 맞거나 먹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피 속이죠. 혈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 세포에 실핏줄이 하나씩 다 연결돼 갖고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가려고 하면은 혈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합 단백질, 펩타이드, 치료용 항체, 이중항체, 삼중항체 또는 siRNA, 안티센스 RNA, DNA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커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나 정확한 약효를 기전을 보고 했기 때문에 약효가 좋아요. 그래서 기전 특이적이면서 표적 치료법이 가능한 그런 분야가 이제 바이오 제약 분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혈관 속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혈관 속에서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혈액세포와 혈관 벽세포밖에 없어요. 혈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크니까. 그러면 혈관을 미치지 않는 쫙 깊숙한 조직에서 병이 생겼다. 거기까지 전송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뇌 조직 안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뇌 조직을 싸고 있는 실핏줄의 그물망이 혈내장벽이잖아요. 혈내장벽도 실핏줄이에요. 핏줄을 벗어나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약물을 갖고 있는 세포 투과성, 큰 약물을 갖고 있는 아주 정확한 기전특이적인 표적 치료법을 할 수 있는 약효. 그럼 이렇게 커다란 그런 약물 물질들이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조직으로 퍼질 수 있는 능력, 더군다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약을 개발하는 플랫폼이 되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저희는 siRNA, 안티센스 RNA, 항체 만들 줄 몰라요. 제조합 단백질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파트너가 야 우리는 siRNA를 머릿속에 넣고 싶어. 우리는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앨 수 있는 치료용 항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물질들을 자기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플랫폼을 제공해서
만들기는 저희가 만들고 그 물질들을 갖고 오는 거는 파트너가 갖고 오는 거고요. 저희는 제조합 단백질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기능을 잊어버렸거나 이상한 기능을 가지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단백질을 없애는 뭐 siRNA를 넣는다든지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유전자 치료법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넣는다든지 뭐 그러는데 문제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로 약을 만들자 하는 게 저희의 아이디어예요. 적은 단백질은 외부에서 넣어주면 되고 너무 많은 단백질은 그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단백질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기능을 상실했으면은 정상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 외부에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아이디어로 프로틴 테라피 단백질 치료법을 하는 게 이제 저희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양리물질 커다란 양리물질들을 끌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만화로 그린 건데요. 들어가는 기존과 똑같이 밖으로 나와서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돼야지 저 깊숙이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세포만 들어가면 소용없고요. 아픈 세포에만 존재하는 나쁜 녀석을 결합해서 없애는 거 아주 특이적이죠. 그리고 아픈 세포, 이 정상적인 세포에는 결합해서 없앨 나쁜 녀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속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예를 들어 췌장암이 걸렸다. 간은 정상이잖아요. 뭐 뇌는 정상이잖아요. 췌장암만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살을 맞으면은 몸에 퍼진 게 아니에요. 혈액 속에 퍼진 거지. 그러니 1차적으로 혈액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포 간 연속 전송을 통해서 아픈 세포를 찾아가는 능력, 그리고 췌장암에는 특정 기전이 특정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모이는 능력. 그래야지 기전 피기적 해적 치료법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것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년 됐어요, 나온 지. 제가 한 지도 20년 된 거지. 예. 그러니 다른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겠죠. 한국에서도 많은 벤처가 생겼다고 없어지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 이게 퍼런 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전이 달라요. 저희 거는 이제 잘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세포 간 연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렇게 퍼져야지 하나만 들어가는 우리가 단순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인비보,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세포가 연속 전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폐에도 들어가고 간에도 들어가고 뇌에도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것만 또 중요하냐? 온몸에 다 퍼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퍼진 다음에 아픈 세포에만 모여야 돼요. 모여요. 그래야지 표적 치료법이 되는 거니까. 뭐 뇌 조직에 들어가는 거 보이는 건 이렇게 뇌 조직에도 들어간다. 그러니 혈내장벽 투과성도 있고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뇌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나쁜 녀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기술은 한 번 들어가면 끝. 그러니 피부에 바른다든가 눈에 안약으로 떨어뜨린다든가 폐로 이렇게 들이마셔갖고 여기 폐 점막세포에 직접 분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그리고 아픈 데에서 모이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한지 정확히 21년 됐는데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적금 논문만 쭉 갖고 온 건데 생체 내에서 그것이 작동한다 하는 걸 최초로 발표했고 불란소 그룹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간염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제 호주에 20등 정도 하는 대학교사에 미국에서 있을 때요. 라이선싱 아웃 했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였을 때 국가과학자 1호이신 신석 박사님이랑 해갖고 머릿속에 뭘 넣고 싶어해요. 신석 박사님 뇌과학자니까 그거를 이제 성공시킨 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갖고 왔냐면 학계에서 어느 정도 지난 20년간 검증해 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기술, 양리 물질을 신약 부부 물질을 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술, 플랫폼 기술을 갖고 기억하시죠? 아까 용수철처럼 생긴 거 앞대가리 그것이 양리 물질 커다란 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 라이센싱 후보는 파킨슨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앞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 제약회사가 갖고 오는 거죠. 야, 우리는 이거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분명히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건데 그 방법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동 개발로 후보물질을 공동 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셔병 등 고셔병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름을 적어온 거고요. 고셔병 등으로 해서 일동제약이 이제 제안을 해갖고 공동 개발 중이고, 밖에다는 운동실조병이라고 해갖고 왜 루게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근육이 뒤틀리고 근육이 뒤틀리고 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다가 근육 심근세포가 마비되면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거 루게리병이었죠. 그거의 일종이에요. 운동성이 점점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걸 같이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플래턴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 펩타이드, si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스몰 몰레큘까지 이런 거를 딜리버리, 시스테믹 딜리버리 전송해서 신약 후보물질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럼 같이 해보자. 같이 후보물질을 같이 도출하고 후보물질이 성공적으로 도출했을 때는 그 후보물질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면 라이센싱하고 해가야 돼요. 저희한테. 그런 분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는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이고요.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마이클 제이 폭스라든지 알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름 걸렸는데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이렇게 전동체를 붙여갖고.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다 이게 만화, 이게 동영상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정상 마우스, 물에 빠뜨리면 막 헤엄치죠. 이거는 파킨슨병을 걸리게 하는 마우스예요. 마음 같은 건 못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뇌에 지금 데미지를 입어갖고, 이제 뇌의 신경세포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우리의 기분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알츠하이머병, 우리의 운동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데미지를 입으면은 파킨슨병, 막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뻥 뚫는 병이 걸리면은 인간 CJ, 인간 광우병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뇌 신경세포가 이제 퇴행성으로 문제가 생겨서 뇌에 신경 질환이 생기는데요. 못 움직여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만든 거를 인젝션 하면은 주사를 주면 이렇게 많이 회복한다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정상, 이게 파킨슨병을 유도한 마우스, 이게 저희 ICP 파킨이라고 해서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을 주입한 마우스.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돼요. 떨어졌죠? 정상, 파킨슨병, 저희 후보물질 투여 마우스.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잘 돌려야 돼요. 93% 회복. 정상, 파킨슨병, 저희의 후보물질 투여. 떨어졌죠? 그래서 76% 회복. 정상, 파킨슨병, 저희 후보물질 투여. 빨리 내려와야 돼. 잘 내려와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96% 회복. 정상, 이제 20g짜리 마우스가 아니고 이제 500g짜리 레트로 넘어갔어요. 벌써 떨어졌죠. 이건 파킨슨병. 얘는 우리 후보물질을 5, 15, 30mg/kg 많이 줄수록 많이 먹을수록 더 효과가 좋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5 줬을 때는 56% 회복, 15 줬을 때는 67% 회복, 30 줬을 때는 93% 회복. 어떻게 하는 거야? 정상, 이게 파킨슨병, 이게 저희 후보물질 15 준 거, 30 준 거. 15 주면 87%, 30 주면 97% 회복. 정상, 파킨슨병, 저희 후보물질 준 모델. 이게 모델이 약간 달라요. 아까는 독성 물질을 여기다 직접 주입해갖고 뇌에 문제를 생기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백질, 나쁜 단백질. 아마 이런 데 많이 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 또는 타우. 파킨슨병은 알파 시누클레인. 인간 광우병은 프리온.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막 쌓이게 머릿속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갖고 단백질이 막 쌓이게 만드는 모델이에요.
그게 90% 회복. 그 모델에서 한 번 주입했어요. 한 번 주입한 후에 이제 한 달 동안 보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머릿속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죠. 이미 죽은 신경세포는 살릴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살리고 뭐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모르겠는데 스템셀 테라피도 뭐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살릴 수는 없고요. 죽어가는 아직 안 죽은 거 죽어가는 거를 문제가 생긴 걸 다 제거해갖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생성되고 운동성을 다시 정확하게 관장하니 치료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30, 이거는 50 넣었을 때, 뭐 30 넣으나 50 넣으나 100% 회복. 이런 거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가 췌장암 치료 후보물질. 췌장암은 왜 그랬냐면은 약이 없어요. 췌장암 걸려서 병원 가면은 90% 이상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약은 먹으면 한 달 반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먹으면은 혹시 나을 수도 6개월 연장 또는 1년 연장 또 나을 수도 있는 신약이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약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고요.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작게 줄어든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SIRM도 그렇고 항암제 안 하는데 거의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 세포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하나도 안 죽여요. 췌장암 세포만 죽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세포는 거기에 무슨 없앨 그 문제가 생긴 그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그냥 나와요. 그래서 혈관 주사를 맞으면은 몸 전체에 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픈 세포, 즉 췌장, 암세포 안에만 모인다. 그리고 그 암세포를 비전투기적으로 없애버린다. 그러면 다른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얘기고요. 병원에 가면 이거 줘요. 젬스타빈이라고 엘라이 릴리가 만든 약. 이것도 77% 뭐 좋아요. 근데 다시 재발하죠. 이렇게 조금 남으면. 저희 거는 98% 이상 없앤다. 1시간 주입한 지 1시간 후에는 이렇게 새빨개 이게 온몸에다 퍼진 것 같지만 사실 퍼진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체내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혈관 속에만 퍼지냐, 혈관을 벗어나서 조직 깊숙이 다 퍼지느냐. 이 혈관에만 쭉 퍼지는 실피줄까지 다 가니까 1시간 이렇게 보면 다 퍼진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 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혈관에서 다 없애버린 거야.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췌장 안에만 쫙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 치료법.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슬라이드 몇 개 복잡한 내용인데 말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현 상황이 어떠느냐, 돈은 벌었냐, 돈을 벌 것 같냐,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지금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5년 됐거든요. 그럼 물리적으로 임상 3상을 보건물질을 갖고 있을 시간이 안 돼요. 임상 3상쯤 가려면 한 10년 이상 15년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래된 회사 임상 3상하고 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뭐 그런 보건물질을 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갖고 있느냐? 플랫폼 기술. 그것을 원하는 회사와 같이 후보물질 도출하는 거 1번, 그 기술을 쓰게 허락해 주는 거 2번. 그러니까 기술 라이센스이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 치료제 또는 췌장암 치료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 정말 좋다. 그걸 사가는 거. 후보물질 라이센싱. 기술 라이센싱, 후보물질 라이센싱. 일동제약은 2개 다 하고 있어요. 하나는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을 라이센싱은 아니고요. 돈을 대고 있어요. 모든 비임상, 임상 비용을 다 댄다. 근데 임상 이상까지만. 그 이유는 임상 이상까지 했는데 안 팔린다. 라이센싱이 안 된다. 그럼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돈으로 그냥 임상 3상까지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임상 이상까지는 너네가 다 돼. 단 라이센싱하고 그 사이에 라이센싱 아웃이 되면은 6대4로 이익을 나누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개발 비용에 큰 부담은 지금 저희는 없죠. 두 번째는 하나의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뭐 질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석병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백질, 하나의 효소가 몸에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아주 희귀병이죠.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기술로 만들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라이센싱 해가야 돼요. 탑5라고 이제 썼는데 한 10몇 등 하는 회사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 1월 달에 다른 큰 회사랑 인수합병 발표가 나서 두 회사를 합치면 한 4등, 5등 한다고 해서 탑5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회사 이름은 영원히 forever 밝히지 않는 그 계약이 지금 존재해요. 그래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린지는 아실 거예요. 후보물질,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라이센싱 3단계의 계약인데 1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가 2월 달에 지금 막 종료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실 건데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미 1단계에서 34억을 받은 상태고요. 닥게다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맺고 운동실조병 하나의 단백질이 머릿속에 부족해서 생기는 근육이 틀어지는 운동실조병 후보물질을 같이 도출하고 있고요. 거의 도출돼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게 도출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허는 운동소유 그리고 닥게다가 그걸 진짜 약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다시 라이센싱 해가야 돼요. 저는 라이센싱 해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그거 하나가 된다는 거는 저희의 플래톤 기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닥게다가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30개 정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신경 질환의 리스트가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다 거기다 적용하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전혀 다른 분야로 세포 투과성 항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는 혈관 속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혈관을 벗어날 수 없는 능력이죠. 그걸 벗어나게 하자. 뇌 조직 안으로 집어넣게 하자. 그리고 뇌 신경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이중항체, 삼중항체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슨앤존슨은 이중항체 이미 다 테스트해갖고 안 된다고 결론 내려갖고 이제 저희한테 온 거고요. 예, 그리고 세포 투과성 핵산, siRNA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서 하는 거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예, 이름은 복잡한데 siRNA나 안티센스 RNA나 뭐 다 비슷한 거예요. 단백질을 못 생기게 하는,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뉴클리옥 액시드 핵산을 집어넣자. 그럼 들어가면 다 잘리거든요. 간밖에 타겟팅 안 돼. 조금밖에.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자. 그러려면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걸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논의 중이에요. 무슨 계약서로 쓰거나 그러잖아요. 아직 왜 라이센싱 안 된 거 아니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의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보시면 존슨앤존슨 굉장히 여러 개 특히 뇌질환 치료제를 항체로 개발하다가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실패하면은 급격히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니까 주가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치료용 항체를 머릿속에 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을 다 스크리닝 해갖고 지금 평가 중에 있는데 의미 있는 게 직접 와서 대표가 와서 설명해라. 제가 가니까 좀 만나주세요가 아니고 네가 와서 진짜 대표가 와서 설명해라 해가지고 설명했고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포절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라 제안하라 그래가지고 5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 평가 중에 있으니까 뭐 평가를 한 2, 3년 하는 건 아닐 거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ICP 파킨슨병 치료 보험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사가 300만 불 이미 지급했고 다른 회사랑 그 조건은 다른 회사랑 얘기하지 말고 자기네하고만 얘기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2월 달에 지금 이제 종료된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온 게 지금 현재 다른 빅파마랑 M&A 프로세스 중이에요. 이 엄청난 두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한 40조 되죠, 시총이. 근데 여기는 두 회사를 합치면 한 15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물리적으로 합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3단계의 라이센싱 아웃 프로세스 계약, 라이센싱 아웃 계약은 아니에요. 라이센싱 프로세스 계약, 그러니까 라이센싱을 위한 과정을 밟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평가하면서. 그런 후보문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기업, 특히 이런 바이오텍 기업의 평가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살아있어요. 다른 데랑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데가 나타난 데가 다케다와 존슨앤존슨이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다케다가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무브물질의 라이센싱은 아직 글로벌 제약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갑자기 그 중국 탑3, 중국이 갑자기 그 유럽보다도 더 크고 일본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요구했어요. 작년 12월 24일, 25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협상 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싱, 조기에 라이센싱 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부했더니 바로 2주 후에 그러면 중국 내만 판권을 달라, 라이센싱 아웃. 협상 없이 그럼 기다려 이렇게 했어요. 보류.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원숭이 독성, 그러니까 설치류에서는 다 독성 검사 끝냈거든요. 근데 원숭이 독성을 하면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몇 년 걸리는 건 아니고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4월 달 정도 끝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는데 무슨 저 원숭이에서 이상한 거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유리한 입장에서 2차 제안을 받을 생각이에요. 중국을 줄 생각이에요. 훨씬 비싼 가격.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라이센싱하고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케다는 말씀드린 대로 운동 실적경 치료 후보물질 도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성공하고 있으니 이것이 성공할 시에는 후보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라이센싱 아웃 해가야 돼요. 동시에 이것이 된다는 거는 저희의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거니 플랫폼 기술 라이센싱 아웃도 가능할 거고요. 논의 중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안티바디,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핵산을 같이 만들자 해서 요거 끝난 날에 바로 이제 또 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은 전 세계를 뒤져가고 그런 기술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상위 랭크에 있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걸 빨리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20개 정도 평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희 기술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나노파티클, 뭐 바이러스, 그러니까 항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은 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상위 랭크에서 평가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 평가를 2, 3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포 투과성, 머리로 들어가는 혈내장벽 투과성 방체를 공동 개발하는 거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오전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한 400억 정도 경금이 있고요. 저도 락업이 2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쫙 안 올라도 돼요. 그러나 주식을 사주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바이오 제약사 기업가치의 척도는 임상 2상, 임상 3상에 가 있는 후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걸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거 갖고 있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자기 돈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임상 2상, 임상 3상. 15년 동안 그거 하나 붙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곧 약이 될까요? 임상 3상이 마지막인데 임상 4상, 임상 5상, 임상 6상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물질이 갖고 있으면 정말 곧 약이 돼갖고 1년에 수조씩 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논리에 비약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후보물질이 지금 우리나라 신약이 30개 정도 됐죠. 근데 글로벌 신약은 없잖아요. 1년에 수조씩 파는 글로벌 신약을 바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5천만 원 파는 거, 제일 많이 파는 거 1년에 한 400억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몇억, 몇십억, 뭐 한 2, 300억까지 파는 신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글로벌 신약이 되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네트워크가 있는 빅파마가 사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바이오 에피스도 머크 이름으로 팔고 있잖아요. 디스트리뷰터가. 중국에 네트워크 있는 회사 안미약품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팔 수 있나요? 미국에 팔 수 있나요? 미국 의사들이 우리 신약을 처방하나요? 그게 돌고 돌아가고 매출이 돼서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싱 아웃이 해야 돼요. 그런 후보물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출을 봐야 돼요. 매출. 이렇게 샴푸나 비누 같은 걸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 아니고 기술 또는 후보물질 관련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제약사가 후보물질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돈을 주고 평가한다. 그냥 평가하는 건 의미 없어요. 두 가지 이유로 줘요. 다른 데랑 얘기하지 마. 또는 우리가 원하는 실험을 해. 그렇게 해서 보통 2년 정도를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진짜 뭐 몇 조짜리 라이센싱 아웃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라이센싱 아웃 계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그런 후보 물질을 가졌느냐, 그런 기술을 가졌느냐, 돈을 주고 보는 기술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투자자라면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